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전격적으로 통합했습니다. 통합이냐 신당이냐를 놓고 각기 다른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 통합을 놓고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민들이 놀라운 것은 안철수의 새정치연합이 새로운 정치 구현을 위한 당을 만들겠다고 밝힌 가운데 통합이 이루어져 국민들은 어리둥절한 상황입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손을 잡은 것에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통합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의 전망에 대해서 한국의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큰 거부감 없이 쓰는데요. 예. 안철수 세력, 그러니까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통합이라는 단어 자체를 조금 피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3시대 신당 창당 이렇게 표현합니다. 통합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구정치 세력으로 규정했던 민주당과 손을 잡는 거가 되기 때문에 네. 자신들의 새정치 깃발이 퇴색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굳이 민주당도 아니고 새정치연합도 아닌 제3의 지대에서 새정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신당을 만들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자기들이 그런 단어를 쓴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과연 새정치를 위한 새로운 정치 실험이냐 아니면 한계를 느끼고 구호정치 세력의 일부가 손을 잡은 것이냐 국민들이 판단할 때는 역시 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새정치 실험의 중도 실패 이렇게 좀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역시 그 새로운 정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낡은 정치, 구정치의 두터운 벽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거가 생각만큼 쉽지는 않구나 그런 생각들을 다들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이번 통합은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의 안철수 의원 간의 전격 회동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함께 가자는 원칙만 합의를 했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3일 만에 이 신당 창당 선언을 이끌어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대다수도 몰랐고 안철수 의원과 함께하던 새정치연합의 그 지도부도 대다수의 지도부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새정치연합의 윤여준 의장 같은 사람도 기자들이 아는 시간 내에 자기도 알았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이제 정치권에서 이런 아주 중대한 결단 이런 거를 할 때는 이 보안 문제에 다들 신경을 쓰긴 합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이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손을 잡고 신당을 창당하기로 하는 정도의 중대한 결정이라면 보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에 모인 정치인들 그리고 그 두 세력을 지지하는 지지자들로부터 이 동의를 이끌어내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그 신당 창당 선언은 그런 과정 없이 일단 선언이 먼저 나온 것이고요. 이제 그 선언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지지자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이끌어내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굳이 따지면 좀 순서가 거꾸로 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새정치연합 쪽에 윤여준 의장이나 김성식 위원 같은 사람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도 보면은 문재인 의원이나 손학규 대표나 이런 주요 정치인들도 사전에 상의를 받은 바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일단은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야권의 절박한 과제였던 야권 통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놓고 반대는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다들 예상하듯이 통합 과정에 수많은 난제가 있을 텐데 그중에 한두 개라도 이게 잘못돼서 통합이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생각대로 위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책임이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갈 수도 있다. 뭐 다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다른 정치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126석이나 있는 거대 야당이 아닙니까? 그런데 2석밖에 없는 새정치연합과 5대 5의 지분을 갖자고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나 당원들의 반발이 거셀 것 같은데요. 네, 뭐 정치 세력을 비교할 때 국회의원 숫자를 비교하는 게 제일 쉬운 일이긴 합니다만 또 그런 국회의원 숫자로 따지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126대 2, 뭐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정당 또는 정치 세력에 대한 국민 지지도를 가지고 비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국민 지지도로 보면 비록 국회의원 의석은 2개밖에 없지만 새정치연합 쪽이 민주당보다 2배 가까이 지지도가 나왔던 건 아닙니까?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번에 안철수, 김한길 두 사람이 5대5 지분으로 신당 창당을 하자고 합의한 것은 뭐 나름대로 이유 있고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5대5 합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당장 어제부터 서울 시내 전역에 또 뭐 전국 전역에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이 손을 잡고 새로운 신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라고 국민들한테 알리는 홍보 플래카드가 내걸렸는데요. 이 플래카드에도 보면 5대5 합의 정신을 반영해서 플래카드를 제작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작했냐면 민주당 쪽은 좀 짙은 청색을 단색깔로 쓰고 있는데요. 플래카드의 절반은 짙은 청색이고요. 그 다음에 새정치연합 쪽은 스카이블루라고 좀 다소 옅은 하늘색을 쓰고 있거든요. 당색을. 그래서 절반은 이제 그런 색으로 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이 세심한 디테일한 부분에까지 5대5 합의 정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양쪽의 입장이기는 한데, 그런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거 90일밖에 안 남았는데 플래카드 하나 만드는 것도 엄청 그렇게 신경 써서 해야 될 만큼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선거는 어떻게 위력적으로 잘 치를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걱정을 또 안 할 수가 없겠죠. 당장 양쪽의 신당 창당 추진단이 구성이 돼서 공천을 하기 위한 경선 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 당협위원장 구성 같은 것들을 앞으로 해나가야 될 텐데 여기에도 다 5대5 원칙이 기계적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 이게 새정치연합 쪽의 주장인가 하면 아니 그거는 정신 아니냐. 어떻게 모든 것을 기계적으로 5대5로 하자 그러느냐. 이게 또 민주당 쪽에서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얘기라서요. 그래서 이런 저런 안제를 잡음 없이 잘 풀어야 아름다운 통합이 되고 시너지가 만들어질 텐데 어느 쪽에서라도 이게 갈등이 생기고 잡음이 생기면 결국은 권력 투쟁하기 위해서 손잡은 것 아니냐, 이거 야합 아니냐, 이런 새누리당의 공격이 이제 먹혀들게 되기 때문에 민주당 쪽이나 새정치연합 쪽에서 정말 조심조심 지금 상황을 관리해 나가야 할 겁니다. 네, 새정치연합은 새정치를 구현하겠다고 그동안 외쳐왔는데 민주당의 통합으로 지지자들이 많이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일요일날 신당 창당 선언이 나오고 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해서 여론조사기관과 언론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를 포기했다 해서 부정적으로 이번 신당 창당 선언을 보는 국민들이 잘했다, 긍정적으로 보는 국민들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회로를 가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새정치를 하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결국은 구정치와 손잡은 것 아니냐라고 보는 국민이 조금이라도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당 지지율에도 나타나서 새누리당과 새정치 신당 간의 양자 대결을 놓고서 지지율을 조사를 해도 새누리당이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0% 가까이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예컨대 40대 30으로 나오거나 45대 35로 새누리당 지지가 좀 더 많은 걸로 나오고요. 특히 이것이 지금 주요 지역의 후보 대결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은 민주당의 박원순 시장이 그동안 앞서갔는데 신당 창당 선언 후에 오히려 새누리당에서 정몽준 의원이 후보가 될 경우에 정몽준 대 박원순에서는 정몽준이 앞서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뭐 1, 2%라도. 또 하나의 관심 지역인 경기도 경우에요. 신당에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상곤 교육감을 놓고 새누리당에서 어제 출마 선언한 남경필 의원을 놓고서 남경필 대 김상곤 이렇게 조사를 하면 남경필 후보 쪽이 10%에서 15% 정도 앞서는 걸로 지금 조사가 당장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런 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야권이 분열되면 안 된다. 야권이 분열되면은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줄 수 있으니까 하나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주장 때문에 사실은 통합이 된 건데 막상 통합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새누리당한테 여전히 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정치보다는 구정치와 손잡았다는 식의 인식이 더 많기 때문에 이번 새정치 신당 창당은 출발부터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겠는가. 이대로 만약에 선거 구도가 굳혀진다면 신당 창당에도 불구하고 6.4 지방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상당히 유리한 그런 선거 결과를 만들어낼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좀 앞질러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두 당의 통합으로 정치권의 변화나 오는 6.4 지방선거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시는지요? 이번에 안철수 의원과 김한길 대표가 신당 창당 선언을 하면서 두 사람이 이 신당 창당 선언의 핵심 고리로 선언한 것이 정당 그 기초 무공천이거든요. 이것을 정치혁신의 첫 번째 디딤돌로 삼겠다 이러면서 했는데요. 늘 그 새정치 실험에서는 현실과의 이 유리 문제가 있는데 당장 무공천이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된 상태 아닙니까? 야권에서는. 네. 새누리당은 공천하겠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니까 새정치연합이나 민주당 또는 그 야권 신당에서 출마를 하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시장 후보나 군수 후보나 또는 구청장 후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거의 그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새누리당은 어쨌든 서울시장도 1번이고 뭐 구청장도 1번이고 시장도 1번이고 뭐 기초의회 의원도 다 1번이니까 선거하기가 굉장히 쉬워졌는데 지금 야권 신당은 뭐 서울시장은 2번을 기호를 쓰겠지만 구청장들은 2번 기호를 못 씁니다. 또 기초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광역 후보와 손잡고 선거를 하지 못하게 됐고 통일된 선거 캠페인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초의 경우에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이 정치 개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됨으로써 실제로 선거에는 심각한 이 손해를 자초한 결과가 됐거든요. 그런 점들 때문에 정치개혁과 혁신 새정치가 당위적으로는 맞지만 이걸 현실 속에서 실천을 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정치력과 지혜를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야권 안에서도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의 정치평론가 고승호 박사였습니다. 새정치연합의 뜻대로 민주당이 제3지대에 헤쳐모여 할 것인지 민주당의 재정비로 창당이 이루어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비든 헤쳐모여든 이번 정치권의 바람이 정치권의 성숙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